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리가 많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풍성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조금 기르셨어요, 머리를? 그냥 손질해서 그런 거 아, 같습니다. 그래요? 되게 훈남이 되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예, 진짜 날씨 너무 무덥습니다. 그렇네요. 뭐. 네네. 그런데 그래도 습하지 않아서 좀 낫지 않나. 오히려. 그리고 여기는 워낙 에어컨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건 그래요. 안에 있으면 에어컨이 좀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좀 덩치가 큰 그런 뭐 웨어하우스나 이런 데서는 온도가 안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힘드시겠죠. 안 그래도 이제 뭐 우리 원장님 간만에 또 한국도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네. 한 7년 만에 처음으로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가셨네요. 가니까 달라스에서 살다 가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촌사람이어야 되나 다 새롭고 네, 맞아요. 다 하여튼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먹는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을 받아봤어요. 맞아요. 건강검진을 받아보는데 이제 가기 전에 가족분들이 예약을 해가지고 네. 보니까 또 뭐 나이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검사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뭐 피 검사, 뭐 심전도 검사, 뭐 동맥경화, CT 초음파, 뭐 전립선 해가지고 아이고. 거의 뭐 4시간까지 해가지고 뭐 한 30가지 검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결과를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식사는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겠다. 네네. 그리고 뭐 몸 건강에 무슨 음식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약간 경고를 받으신 것도 있나요? 뭐 살짝 그렇게 나쁘진 네네. 않는데 네. 뭐 조절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게 우리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큼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진짜 우리의 건강이 좌우되거나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치과 의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먹는 건데 이제 치아에 좋은 음식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그럼 치아에 좋은 음식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또 생각의 발전이 또 오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치아에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다 아세요. 네네. 이제 뭐 단 설탕, 거? 네, 설탕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왜 이 치아에 설탕이 안 좋으냐. 그러면 이제 설탕 성분이 결국에는 그 치아에 그 충치를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먹이예요. 네. 먹이가 돼주니까. 네, 먹이가 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들이 설탕을 먹고 그리고 힘을 내서 막 치아를 갉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네, 걔들도 치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네. 우선은 이제 박테리아들이 그런 수크로스를 설탕 성분을 먹고 그리고 이제 분비물이 있잖아요. 그들도 분비물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 분비물이 결국에는 치아 표면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간접적이지만 또 뭐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탕 성분이 그렇게 해서 안 좋다는 거는 이제 뭐 충치를 일으킨다, 안 네. 좋다 이런 거는 이제 알고 계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충치 예방에는 좋고 그리고 치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어떤 면에서 어떤 음식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이제 치아뿐만 아니라 생각을 이거를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네네. 보니까 치아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몸에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나쁜데 여기는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는 첫 번째 통로가
그 구강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치아가 이제 그 역할을 소화 기능의 가장 처음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그런 음식이 치아에도 좋으면 결국에는 몸에도 좋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결국은 몸은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연결이 된 거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치아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부터 얘기하면 너무 디프레스 될 것 같고, 좋은 네.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좋은 음식은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뭘까요? 예, 그래서 물이에요, 물. 어, 우선은 물인데 네. 그 물 중에서도 그 fluoridated water라는 그러니까 불소가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소라는 거는 플로라이드라 그러는데 그 충치를 생기게 하는 어떤 산성 물질을 저항하는 데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시에서도 그 시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요. 네네네. 탭워터 이런 것들도 75% 이상이 그 불소가 있는 물을 시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칫솔질하고 그 물로 우리 보통 이렇게 입안을 헹구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그럼 불소의 영향을 조금 받게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결국에는 그 불소의 역할은 음. 그 불소 섭취를 통해서 아, 이제 섭취를 통해서. 섭취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군요. 이제 어떤 불소가 예를 들어서 겉으로 이렇게 표면적인 접촉을 통해서 하는 거는 되게 그 강도가 되게 센 거군요. 세야 되죠, 농도가.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불소 치약이라든지 네네. 예, 불소 치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고요. 음. 그래서 물 하면 뭐 불소가 있든지 없든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혜택을 보면 뭐 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소변하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배변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노폐물 제거에 가장 맞아요. 좋은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체온 유지 네. 그리고 또 뭐 관절 네. 관절 같은데 윤활 역할을 이렇게 하고요. 물이요. 예. 그리고 또 민감한 조직들을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물 자체가. 참 진짜 물 하나를 놓고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서 해주는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뭐 모든 사람이 다 2리터씩 먹을 필요는 없다 막 이러는데 진짜 네. 물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그 물을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네네. 뭐 치과 의사가 물 얼마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인 것 같지만 네네.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물이 우리 몸의 구성이 반 이상이 물이라고 이렇게 60% 맞아요. 정도가 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물의 섭취량은 이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 말하는 게 뭐 하루에 8컵 정도 먹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8아운스 종이컵 있잖아요. 네네. 종이컵을 이렇게 8컵씩 먹으면 된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제가 찾아본 리서치로는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가 뭐 좀 더 먹어야 된다는 더 마셔야 된다는 그런 그래요? 보고들이 있고요. 그런데 보통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어떤 분들은 밖에서 일을 하시고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시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땀을 되게 많이 흘리시는 업종이세요. 네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물을 가져가서 하루 종일 물을 마신대요. 그런데 네. 소변을 안 본답니다. 다 땀으로 네, 배출이 땀으로 되니까. 더 배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럴 이제 정도로. 그런 경우는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 실내에 또 계속 땀을 또 적게 흘리는 경우에는 좀 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 건강 검진을 하고 음. 뭐 치과 때문에는 아니더라도 몸 네. 건강으로 인해서 그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마시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한 1.8리터 정도를 먹어요. 많이 마시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고역이더라고요. 예, 물을 먹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진짜 찾아서 먹어야 되고 네네. 옆에 항상 놔둬야 되고 맞아요. 생각날 때마다 먹어야 돼. 그렇게 먹으면 한 1.5 정도, 한 1.8 정도 먹게 되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큰일이 될 네, 것 그래서 같아요.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계속 이렇게 먹으니까 몸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네네.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치과 쪽으로 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불소가 들어있는 그런 영양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불소를
불소라는 건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미네랄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충치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한테도 좋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불소가 이제 치아 충치를 이렇게 생기지 않게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치아 구조가 약해져 있는 부분을 다시 보수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 나는 뭐 충치가 여기 있네 충치가 있다고 했네 해서 막 불소 있는 것 양치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어떤 초기 단계 이제 잘 모르는 단계에 있을 때 네네. 그 리버스가 가능해요. 회복이 가능하다. 예, 리미널라이즈라고 해가지고 네네. 다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초기 단계에만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불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물에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성분 다른 음식들에도 불소가 있는 게 있는데 그래요? 이제 특히 이제 불소가 있는 음식들 예를 보면 뭐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심지어는 해산물, 뭐 티나 커피에도 정말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 사이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또 섭취가 되지만 또 그런 것들이 또 침 사이에 섞여서 치아를 또 강하게 만드는데 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되게 우리가 또 치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이 근처에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네. 물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러게요. 말씀드렸듯이 옆에 이렇게 놔두고 저도 이제 일을 할 때 제 오피스에 옆에 물을 한 잔씩 계속 놔둬요. 맞아요. 그리고 없으면 또 안 찾게 되니까. 네, 그래서 놔두고 마시고 또 놔두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뭐 물을 뭐 너무 많이 마시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맞아요. 예. 네네. 근데 여름 같은 날은 특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시기 때문에 네. 오히려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규현이 부릅니다. 광화문에서.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 모시고 치아에 좋은 음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먼저 물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왕이면 불소 섬유가 불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 음식들을 같이 먹어주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데일리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좋은 거는 네. 이제 데일리 말씀하신 데일리 프로덕션 프로덕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유라든지 네네네. 유제품들. 네, 그 요거트 이런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설탕 성분이 적어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와서 이렇게 설탕 성분을 얼마큼 먹는가를 했는데 네네. 보니까 한 뭐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한 40g에서 한 50g 정도. 야, 드셔야 40g, 돼요. 50g이면 사실 굉장히 소량이잖아요.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신경을 안 쓰고 네. 그거를 먹게 되면 그 뭐 한 빵 두세 개 먹으면 끝나요. 네, 그러면 못 먹을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우유나 그 치즈 이런 것들은 네. 그 일반적으로 설탕 성분이 적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그 요거트는 사실 설탕 네. 성분 많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설탕이 없는 뭐 그릭 요거트나 그런 걸로 좀 골라 드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릭 요거트도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설탕이 네. 한 150g 중에서 한 14g 정도 돼 있더라고요. 예, 꽤 많이 많아요. 있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 네네. 당이 그 카운트를 안 해보면 그 설탕 성분이나 카운트 안 해보면 이제 이거 당에 과일이 좋아 그래서 막 네네. 드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맞아요. 예, 그 설탕 성분이 아주 많아요. 예, 물론 이제 어떤 정제된 화학 음식에서 설탕보다는 설탕보다는 낫지만. 낫지만 그래서 당뇨 하시는 분들도 과일 드실 때 조심하라고 그렇게 의사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설탕 성분이라는 자체가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테리아에. 치아에 네. 박테리아의 먹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은 것이 좋고 뭐 우선 데이리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우유나 치즈 이런 것들은 뭐
프로틴도 많고 네, 이제 뭐 맞아요. 칼슘도 많은 네네. 그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음. 근데 칼슘이 있으면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오셔가지고 치아가 좀 약한 것 같다. 네.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되냐 음. 이런 게 하는데 칼슘이 치아를 튼튼히 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칼슘이 직접적으로 뭐 치아를 보수한다는 증거는 없고요. 아, 진짜요? 예, 그렇지만 어. 특정 종류의 칼슘은 상하 조직을 보수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 실제로. 그런데 네네. 그거를 뭐 ACP라고 그러는데 그런 종류의 칼슘은 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불소 치약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네. 구강 세정제나 또 껌에도 있는 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우선 칼슘을 섭취한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 치아 건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특히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네. 칼슘을 섭취하면 뭐 여러 가지 뼈나 자꾸 이런 데 빠져나가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죠? 예, 이런 거에 좋은 상황이 되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런 어떤 치즈 있잖아요. 치즈가 좋은 것 중에 하나 이제 뭐 치즈가 이렇게 치즈를 넣으면 침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고소하고 특히 이렇게 맛있으니까. 좀 오래된 체다 치즈라든지 네. 아니면 뭐 스위스 모짜렐라 치즈 이런 것들이 할 때 이런 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침샘 기능을 증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런 그래서 것도. 침샘 기능이 증가된다는 의미는 침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세척을 하는 불순물도 많이 제거해 줄 예, 수 그리고 있고. 치매 결국에는 어떤 그 소화를 시키는 그런 기능을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데일리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알러지 늘 있어서. 소화 장애를 좀 일으키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알러지가 있던지 그렇게 해서 못 드시는 분들이 또 칼슘 대체 음식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뭐 오렌지 주스일 수도 있고 뭐 두부라든지 뭐 그 피쉬, 네, 맞아요. 그런 생선, 뭐 콩, 아몬드 두유, 뭐 좋은 음식은 다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러니까 꼭 유제품이 아니어도 된다. 네. 대체 식품들이 많으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저 자신도 어떤 음식이 좋을까 이럴 때 네. 우리가 다 이렇게 영양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만 또 그거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구글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니면 네이버에 가시든지 맞아요. 한국말로 치시려면 그러면 뭐 칼슘 대체 식품 치시면 쫙 나와요. 진짜 뭐 수십 가지가 나오지 예, 않을까요? 그래서 뭐 칼슘이 많은 음식 치잖아요. 네. 그러면 순위별로 나와요. 순위별로.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식단 조절도 좀 하실 수 있고 네. 이거를 잘 안 먹었구나. 이걸 좀 먹어봐야지 그런 생각도 아니 하실 그러니까 수가 나이 들수록 결핍되는 거 없이 골고루 먹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이게 식습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먹는 습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음. 이제 한 집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치면 한 20일 정도 있으면 똑같은 거 먹지 않을까요? 그건 그래요. 계속 먹던 거 돌리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이 되는데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충분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정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족한 면이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재검을 해보고. 맞습니다. 우리는 뭐 제가 이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식이섬유 같은 거. 네, 네. 식이섬유는 진짜 챙겨 먹지 않으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좀 맛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많이 제대로 이제 권장량처럼 먹으려면 진짜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결국에는 치아 건강하고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단백질에 관한 건데. 우리 치아에 또 좋은 음식이 예, 예. 단백질이다. 그 린 프로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프로틴 중에서 뭐 상하 조직을 또 보호하는 치아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네. 그래서 비타민 D라든지 뭐 이런 거 있고 자꾸 제가 건강검진 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한동안 한 몇 개월은 계속 그 말씀하실 수도 네. 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해를 못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 청취자분들도 네네. 한번 피 검사 받아보셨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저는 항상 안에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해질녘에 퇴근하시고. 그렇죠. 비타민 B가 부족할 것 같았는데 이제 잘은 몰랐는데 이제 부족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타민 B 보충제 영양제를 네네.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세대가 좋아져가지고 네네. 비타민으로 이렇게 또 보충제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보면 네. 다 아시죠. 고기, 이제 닭이라고 그러니까 치킨. 치킨, 생선, 우유, 달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하시는 이제 식생활을 하시는 가족이 있고 맞아요. 또 별로 안 좋아하면 또 이게 메뉴에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예. 올라와도 기피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치아 건강도 네. 이제 관리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인 몸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과일과 채소. 맞아요. 예, 과일과 채소는 진짜 중요한데 저도 채소 참 안 먹었어요. 고기 파시구나. 고기는 먹고 한데 과일은 먹기는 했는데 이제 과일을 먹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를 들어 당뇨 전 단계라든지 그러면 과일이 당이 나쁜 당은 아니지만 네네. 과할 때는 이제 문제가 맞아요. 있어요. 당분이 높은 과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금치라든지 양상치 카일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이죠. 샐러리라 그러죠. 네네. 샐러리도 좀, 그렇죠. 아삭아삭한 거. 그런데 이제 물론 성분적으로도 좋은 그런 몸에 좋고 치아에 좋지만 이런 과일이나 채소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아삭아삭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씹을 때 그 치아를 클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씹으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같이 빼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또 수분도 많고 네네. 섬유 조직이 많은데 음. 어떻게 보면 설탕 먹는 거하고 설탕 성분과 또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또 부수적인 것 그런 역할 중에 하나는 치아 쪽으로 봤을 때는 네. 씹으실 때 계속 아삭아삭 씹으니까 플렉 같은 게 제거가 돼요. 그러게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상치라든지 샐러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드시면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생활 습관에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손이 안 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장 보러 가서 맞아요. 안 먹는데 또 먹을까 하지만 또 이런 네.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하시면 또 양치질도 그렇지만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도. 네, 음식을 통해서도 깨끗하게 네. 할 수 있는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단백질 말씀도 했는데 단백질하고 미네랄 이런 것들이 이제 몸 전체 건강에 네.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또 탄수화물은 좀 적지만 씹으면서 이제 치매 분비에 촉진을 일으키는 넛 같은 거. 예, 넛도 잘 보시고 또 드셔야 돼요. 왜요? 넛이 이제 여러 가지 믹스 넛이 있는데 네네. salted가 있고 맞아요. unsalted가 있고 그리고 또 슈거가 있는 게 있고 슈거 있는 거는 완전 너무 맛있죠? 설탕 발림돼 있는 거. 특히 어디지 주유소 큰 주유소 네네. 그런 데서 하는 데서 가면 네. 막 엄청 설탕 발림돼 있는 거 있어요. 버킷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네, 맞아요. 버킷을 가면 네. 설탕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마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건데. 기왕이면 unsalted. 예. 그리고 슈거가 없는 노 거. 슈거 네, 이런 그런 거 제품으로. 있으면 침도 많이 나오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음식들인데, 우리가 너무 편중되게 먹거나 골고루 먹지 못해서 또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음식들, 이렇게 골고루 잘 섭취하시라 좀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말씀 나눠주시죠. 치아 건강은 이렇게 예방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단계가 지나게 되면 예방이란 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치료라는 거를 해서 그리고 또 유지를 하는 단계로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래서 음식
섭취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치아 관리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음식 섭취를 통해서 치아가 좋아지고 네. 그리고 치아가 건강해지는 거는 치아가 건강하시면 몸이 다 건강해요. 맞아요, 예, 진짜. 그래서 치아가 건강하시면 씹는 기능이 좋기 때문에 몸이 다 건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식생활 습관이 네. 옳은 건가 계속 한 10년, 20년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지 모르고 그냥 뭐 살아가거든요. 정말 습관처럼 먹죠, 예, 그냥.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네, 네. 그러면 또 면역력이 또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치아 건강 그리고 우리 몸 건강은 이 우리의 생활 습관하고 그리고 식습관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이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뭐 병원 가서서 저기 의사 선생님하고 네, 상담을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따져봤을 때 뭐 치아 건강 때문에 이거를 먹는다 어떤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몸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네, 네. 이제는. 예, 이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나오셔서 아주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달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